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조갑재, 정규재, 이병태, 김순덕, 최보식 씨 등 5명을 자유우파를 배신한 헛똑똑이 5인방이라고 질타했던 조우석 평론가가 이들 중 조갑재닷컴 대표 조갑재 씨를 집중 겨냥해 위장우파의 몸통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앙일보 문화부장과 KBS 이사 등을 지낸 조우석 평론가는 조갑재는 때만 되면 자유우파의 찬물을 끼얹는 걸로 악명이 높고 특히 자유우파와 좌익이 큰 싸움을 벌이는 결정적 순간마다 자유우파를 준엄하게 꾸짖으며 좌익에 덜컹 동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그러니 어느 틈엔가 입이 쫙 찢어진 좌익은 횡재했다는 표정으로 늙은 조갑재를 치켜세운다. 조갑재가 좌익을 위한 애완견 노릇을 하니까 어느덧 저들은 조갑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진풍경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좌익 세력의 공세에 낙마한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정변 때에 이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변 과정에서도 대통령 저격에 열을 올리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동아일보 김순덕 고문을 조목조목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각 회피하라고 촉구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우석 평론가는 최근 스카이데일리에 게재된 위장우파 몸통 조갑재를 저격한다는 도발적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를 기억하시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광화문에서 사자후를 통하던 멋진 분 말이다. 미국에 있으니 한동안 뜸했던 그가 요즘 한국 상황과 관련해 뜻밖의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우릴 놀라게 했다. 한국의 부정선거로는 대통령 윤석열을 교주로 하고 전광훈을 담임 목사로 하고 극우 유튜버들을 전도사로 한 정치 종교 카르텔이란 당혹스러운 주장을 펼친 것이다. 부정선거론자들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국제적 극우 정치 종교 교파로 키운다는 망상을 키우고 있으니 가엾다는 말까지 그는 덧붙였다. 가소롭다. 그리고 터무니없다. 상식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1차 체제전쟁이고 지금은 2차 체제전쟁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김평우의 눈에는 8년 전 싸움은 정당했지만 지금의 싸움은 극우 또라이들의 광란극으로밖에 안 보이는가. 왕년의 김평우가 왜 저 지경이란 말인가. 이유가 있다. 김평우 뒤엔 자유우파를 배신한 조갑재가 있다. 실제로 김평우의 글은 조갑재닷컴에 버젓이 실려있다. 그 글엔 부정선거론을 알고 싶은 분은 조갑재 유튜브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혼이 접수된 윤석열의 범죄적 망상을 보라는 권유까지 있다. 김평우는 예전 조갑재닷컴에서 책을 펴내기도 했다. 그러저런 이유로 자유의 전사 김평우는 죽고 조갑재가 오염시킨 김평우만이 남아있다. 조석 평론가는 이처럼 김평우 변호사의 최근 황당한 모습을 지적한 뒤 본격적으로 조갑재 대표를 겨냥합니다. 그렇다. 조갑재는 몸통이다. 부정선거론을 음모론이자 망상장애로 후려치는 이 모든 장난, 이 모든 배신극의 중심에는 그가 떡하니 따리를 털고 있다. 지난주 나는 조갑재를 포함한 정규재, 이병태, 김순덕, 최보식은 부정선거론을 비웃는 자유파 배신자 5인방이라고 했지만 그들 대부분이 조갑재의 그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조갑재는 해방둥이 즉 1945년생인데 잡지기자 출신으로 올해로 80세 할배인 그의 파괴적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참 궁금하다. 그가 언제부터 저렇게 됐지? 그리고 왜? 조갑재가 삐딱하게 놀기 시작한 건 꽤 됐다. 10년 전인 2015년 전 자유파가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조갑제는 느닷없이 쌍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그런 의혹은 근거 없는 마녀 사냥이며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행태라고 의깃장을 놨다. 박원순, 조갑제 사이의 밀월은 지금도 도무지 이해 못할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런 조갑제는 부정선거론 논란 이전에 광주 5.18 북한 개입설 부정 등 때만 되면 자유우파에 찬물을 뿌리는 걸로 악명이 높다. 특히 자유우파와 좌익이 큰 싸움을 벌이는 결정적 순간마다 쌍심지를 돋운다. 물론 자유우파를 준엄하게 꾸짖으며 좌익에 덜컥 동조한다. 상황이 그러니 어느 틈엔가 입이 쫙 찢어진 좌익은 횡재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늙은 조갑제를 치켜 세운다. 당장 인터넷 공간을 뒤져보라. 조갑제는 진영 논리에 빠져나온 멋쟁이요 합리적 우파라는 칭찬이 수두룩하다. 그가 강경 보수일 순 있어도 극우는 결코 아니라며 쉴드를 쳐주기도 한다. 조갑제는 한때 어울렸던 정광훈 목사 같은 부류와도 요즘엔 깔끔하게 선을 긋고 있으니 참 대견하다는 투다. 기도 안 찬다. 아니 추악하고 엽기적이다. 그렇게 그가 좌익을 위한 애완견 노릇을 하니까 어느덧 저들은 조갑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진풍경인 것이다. 조석평론가는 이어서 조갑제 대표가 왜 저렇게 됐을까를 분석합니다. 그렇다. 한국경제신문 출신의 정규재가 그러하듯 조갑제는 이제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 됐다. 1, 2년 전이던가 그가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인 이준석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죽어라 까대는 걸 보면 조갑제는 변질이 돼도 한참 변질됐다. 지난주 칼럼에서 언급했던 대로 요즘 조갑제 간첩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식의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두 가지 이유다. 우리와 견해가 다르다고 간첩이라고 규정하는 건 누구에게도 덕이 없다. 또 조갑제는 1980년대 이후 보수주의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도 종북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유지해왔다. 자위적 핵무장론도 펼치며 정치인 김대중을 비판하는 책도 펴냈다. 윤희상, 이영로 등 붉은 예술인을 까는 데도 앞장섰다. 무엇보다 박정희에 대한 그의 책은 아직도 낡지 않았다. 그럼 노추할배 조갑제는 대체 왜 저 지경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 여전히 미스터리다. 분명한 건 지난 칼럼처럼 그는 정규재, 이병태, 김순덕, 최보식 등과 함께 제잘난 맛에 하는 헛똑똑이다. 나름 정의감이 살아있어서 좌익에 적극 동조를 하진 않았지만 그게 전부다. 그들은 얄팍한 머리를 굴리는 기회주의자 내지 위선적 리버럴리스트로 남아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망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조갑제는 머리가 나쁘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성소수자와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이해 못하는 걸 보면 에드먼드 버크 이후 보수주의 철학의 뿌리를 모른다. 결정적으로 동시대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조갑제와 그의 아류 정규재, 이병태, 김순덕, 최보식의 세상은 끝나가고 있다. 시대가 그걸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조우석 평론가의 위장우파 몸통 조갑제를 저격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동아일보 김순덕 씨를 통렬하게 질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성회 논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동결회라는 별명이 붙은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가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이 내보낸 사설만 보았어도 이 지경까진 안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충언을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여기에서 동결회라는 것은 동아일보가 한겨레처럼 됐다고 해서 동결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까 언론쟁이들의 마음이 급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제가 사실은 충심에서 나온 말이지 저주스런 비난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는 것 아니겠는가. 박근혜 탄핵 때는 라스푸틴 딸의 꿰매에 빠진 대통령이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글에서는
배불뚝이에 방귀나 뿡뿡 끼는이라는 극좌 유튜브의 요소를 사실로 둔갑시키더니 이제 글을 쓰는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순덕이라는 언론쟁이의 입장에서는 라스푸틴 딸의 꿰매 빠졌다는 비난이 충언이고 극좌 유튜브가 마음대로 지어낸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인용한 언론이 중심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 모양이다. 그런 글만 잘 읽어봤어도 윤 대통령이 여기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란다. 어떻게 난 중심에서 나온 충언이었단 말이야.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러면서 여전히 유튜브 좀 보지 말란 말이야. 그놈들은 극우고 거짓말쟁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 나 좀 알아줘. 이러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갔다며 망나니 칼춤 추던 한동훈을 대서특필해대며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글을 쏟아낼 때 윤 대통령을 지키자며 차가운 칼바람 맞아가며 윤 대통령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그 유튜버들이었다는 것은 아나? 바로 너희 비열하게 그지없는 좌익 부역자, 좌익 시다바리 언론쟁이들에게 극우라는 비난을 들어가며 칼바람 속에서 얼어붙은 손과 발, 볼 비벼가며 국민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던 사람들이 언론계 육두품조차 못되는 민초 유튜버들이었다는 것은 아냐? 너희가 라스푸틴의 딸에게 꿰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좌익 유튜버가 저주의 구판에서 퍼뜨린 거짓말을 사실로 둔갑시킬 때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문제는 반미 친중 전체주의자 이재명이라고, 눈물을 머금고 진실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민초 유튜버들이었다는 건 아냐 말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반미 친중 매국노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싸우고 버티던 대통령을 향해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저주의 글을 쏟아내던 좌익 부역질이 부끄러운지 알라. 그리고 당신들의 부끄러운 흔적에 침을 뱉는 국민이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라. 왜 너희들이 그토록 저주하는 극우 유튜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이나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동아일보를 동결해라고 부르는지를 되돌아보라. 윤 대통령 탓하기 전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얼굴에 침을 뱉는지 좀 돌아보란 말이다. 이렇게 김성애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동아일보 김순덕 씨를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탄핵사건 회피를 촉구하는 소셜미디어 글을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문영배 소장 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다라면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판사는 본인과 2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3촌과 4촌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경우에 따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법관의 재척, 기피, 회피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 담보에 꼭 필요한 제도인 바 당연히 헌법재판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필부의 일반 사건도 이럴진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헌재는 2주 전에 바로 기각해버렸다.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한마디로 법원의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지켜지는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결정이다. 참 뻔뻔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뿐인가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태진 추진위 부위원장으로 탄핵 추진에 앞장서고 있고 문영배 소장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괴의 주장 등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함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당장 3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함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그동안 헌재가 그 많은 탄핵 사건의 심리를 미루어오고 특히 한덕수 대행 탄핵의 쟁점은 매우 간단함에도 마냥 지연하고 있는 이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서두르는 이유를 넉넉히 짐작하게 한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도 구부능선 운운하면서 환호작약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헌재가 아무리 스스로의 오만함과 비뚤어진 권위의식으로 편향성을 가리려 한다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 좌익재판관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형편없는 인간들만 골라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놓았습니까?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런 자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런 자들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마구 과속하고 있는 그 탄핵 심판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촉구한 대로 적어도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은 즉각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고 회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최소한 법조인, 아니 법조인을 넘어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물론 한국의 좌익 중에는 그런 법조인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아예 내팽개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